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저녁 6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놀 때에 전단지를 좀 가지고 논다는 것이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단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퇴근을 합니다. 항상 그 전단지를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날씨는 어제는 조금 춥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조금 더 춥습니다. 텔레비를 TV 뉴스를 지금 보면은 볼 때마다 기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걸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또 이렇게 유튜브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뭐 회사에서 이제 퇴근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주로 이제 JTBC 정치부 회의를 주로 이제 그 시간에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그렇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틀었다 그러면은 이재명 씨하고 그 윤석열 씨는 진짜 텔레비 그 뉴스를 전세 내놨는가 할 정도예요. 엄청 무슨 하여튼 여러 단체에서 1시간 반 이렇게 그 방송을 해요. 여러 단체에서 그래요. 틀었다 하면 윤석열, 틀었다 하면 이재명,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그렇게 두 사람을 보내주고, 간혹 그게 이제 다 진물이 빠지면은 이제 제3지대 해가지고 이제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이렇게 보내줘요. 지금 현재 오늘 지지율 같은 거 보면은 대략 보면은 이재명 씨가 윤석열 씨보다 한 8% 정도 앞서는 걸로 나오고, 대략 아까 보니까 얼핏 보니까 한 38% 같으면은 이재명 씨가 38% 같으면은 윤석열이는 30%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가 한 9%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을 아예 무시하고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이랬으니까 볼 때마다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영상 기록에 좀 남겨보는데 윤석열 씨 부인이 김건희 씨가 26일이죠. 지난주 일요일 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수, 화, 월, 목, 4일 전이죠. 4일 전에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사과하는 허위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데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죠.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며칠 지났는데 윤석열 씨가 어제 보니까 이재명 씨가 계속 이제 토론을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하니까 토론을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면서 토론 거 계속 하면 많어 싸움밖에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준석 씨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성상납이라기보다는 성매매 그것도 2번이나 했다 그랬었고, 그 자료가 검찰 측에서 나왔지 않았느냐. 하여튼간에 그 윤석열 씨가 이제 그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이제 그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죠.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한 90%가 검사 출신이 꽉 깔려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자료가
그 검찰에서 나왔지 않았나 이제 이래가지고 이준석 죽이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해요. 뭐 저는 뭐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실제 그 뭐 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발표와 뭐 강용석 변호사에 할 것 같으면 뭐 동영상도 있다, 뭐 녹화 뭐 하여튼 뭐 이준석에 대한 그 동영상도 있고 뭐 녹음된 것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이제 뭐 이준석 씨는 뭐 당 대표 뭐 사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치 생명은 끝나지 않느냐, 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윤석열 씨 그 후보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후보 교체는 뭐 홍준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 대안으로서 그런 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게 실제 뭐 후보 교체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뭐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이제 후보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윤석열 씨의 어떤 그 뭐 결격 사유가 많이 있다, 이제 요것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오늘 이제 12월 30일 내가 낮에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고 자세한 것은 못 봤습니다만은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5.18 그 국립 묘지에 이제 참배를 하셨어요. 부산에서도 간 것 같은데 저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셨더라고요. 5.18 국립묘지에 가지고 헌화도 하시고 그 여러 곳을 이렇게 이제 둘러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녹화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조금만 이렇게 잠시 봤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정이 몇 개가 있죠. 뭐야, 거기가 그 광주고, 광주 5.18 국립묘지가 광주에 있고, 그 위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현충사를 들른다는 말도 내가 얼핏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일반 우리 이제 시민들은 거진 대체로 보면은 텔레비를 보고 종방이라든지 KBS, MBC를 보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니까 그 뭐 허경영 총재님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일단 뭐 오늘도 그 5.18 국립묘지에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 참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뭐 여러 사진 기자들이 막 사진을 엄청 찍더라고. 보니까 뭐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는데, 찍으면 뭐하노, 뭐 방영을 해야 되는데 뭐 방영을 안 하는데 뭐 찍어 가봐야 그 뭐 헛방이라, 쉽게 말해서. 아무런 거기 뭐 나중에 이제 보내줄지는 몰라도 무슨 국민들에게 뭐 이렇게 보내줘야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광주 5.18 그 묘지에 이제 참배했다는 것을 알 건데, 그 뭐 사진 찍고 촬영하면 뭐 안 하고, 내가 보니까 보내주지를 않으니까, 일체 방영을 안 하니까, 쉽게 말해서 일체 무시하는 작전으로 들어가는가 봐요. 무시하고 막 따돌림을 하고 이렇게. 또 어제 총재님께서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어제 했고, 또 오늘도 광주 가셔가지고 광주시청 옆에 광주시 의회가 있더라고. 거기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답변을 하는 것을 내가 잠시 보았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그 약 200명에 해당하는 그 민주당 측에서 바로 탄핵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는 4년이라도 견뎠지만은 이번에는 4년이 안 가고 4개월 안에 탄핵이 돼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총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 차라리 깨끗하게 국회의원 300명을 포함해서 3천여 명 지도자 정신교육대 3천여 명은 이야기 안 하고 국회의원 300명을 전원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넣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억 원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지급하는 거, 그리고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 지급한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내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들이 묻는데 답변하는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총재님의 말씀을 뭐 오랫동안 지금 듣고 있으니까 2015년부터 듣고 있으니까 대략 이리 들어도 보면은 저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뭐 일반인들은 또 그렇지 못하는가 봐요. 나는 그것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우리 이루어진다고 나는 그걸 확신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보고 듣는 순간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300명의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것을 나는 확신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막 보니까 그냥 황당무계한 그런 하나의 막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봐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뭐 정인태 교수님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공식적으로 이제 조사하는 기간이 1월 15일부터인가 16일부터인가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발 이렇게 5% 이상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제 취급조차 안 하고 오늘 한 것에 어떤 데 하나 보니까 2.5%가 나왔다, 이제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절부절하고 좀 뭐 조급증을 좀 내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때까지 총재님께서 7번인가 뭐 시의원 또 국회의원 또 뭐 서울시장 또 이렇게 많이 출마했는데 한 번도 되질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뭐 좀 말씀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일에 가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그 사장님이 또 좋아하고 또 직원들하고 서로 화합이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열심히 해야 값진 우리가 급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참 그 이상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예. 그리고 오늘도 나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투표 독려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처음에는 헤아리 보다가 지금은 뭐 몇 번인지 헤아리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전화 올 때마다 받았으니까 한 5번 정도는 받은 것 같네요. 뭐 헤아리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화 한 통화 하는 것도 다 돈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이제 신문지에도 다 삼삼 공약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또 전단지가 뭐 1억 장 이렇게 배부되는데 그게 다 뭐 전단지 인쇄소에서 공짜로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혈성으로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또 회사 생활에 열심히 해가지고 총재님을 또 아련하고 할 때에 조그마한 이제 성의 표시를 참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 자금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그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또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축복을 받든지 뭐 참 명패를 이제 우리 조상님들의 아직 명패 안 하신 분에게 또 명패를 한다든지, 또 강의비를 이렇게 또 낸다든지, 이것이 다 그게 이제 전쟁으로 말하면은 실탄을 사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게야 여야권에서는 지금 이제 거기 다
국민 세금으로서 그 사람들은 선거를 치르지만은 여기는 안 그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참 어떤 사람 내 이름은 진짜 밝힐 수는 없죠. 그분이 참 뭐 내 말만 했다 하면 허경영 총재님을 막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보니까 광고가 붙여지던데, 예,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수입이 된다 이러면은 참 뭐 국가혁명당을 위해서 그 조금이라도 자기가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보태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참 이야기 안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회사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다 말이야. 안 그래요? 회사 일을 열심히 해서 값진 봉급을 받아가지고 참 이렇게 동참을 한다는 거, 참 하늘궁 건축 성금을 또 낸다든지, 또 백궁 명패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강의비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낸다든지, 다 그것이 선거를 지금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전단지를 돌린다. 또는 이제 지금 어제 경남도당의 허성경 위원장님께서 글을 엄청 좋은 글을 많이 올리세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지인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또 뭐 동영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거는 보낼 것은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주식회사의 그 동영상 그것도 좋고, 요즘에는 누리 PD인가 그런 사람도 동영상도 좋고, 그 외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직접 하신 그런 짧은 방송, 또 긴 방송,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동영상을 또 있고, 또는 사진 한 장이라도 간단하게 하나 보내는 것,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온라인상으로 지인들한테 많이 보내야 되고, 나는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역효과 날까 싶어서 좀 뜸을 들여가면서 보냅니다. 너무 많이 보내도 또 또 오히려 안 보낸 것보다 못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뜸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보내야 될지 좀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온라인상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상으로 이제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하여튼 간에 지금 그래 하는데, 뭐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토네이토가 들어서 버리면은 하나의 그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 토네이토가 오는 것은 불과 뭐 몇 시간이면 돼요. 몇 시간, 며칠이면 되고. 그러니까 뭐 이내 이야기하다시피 이주일 씨는 2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유명인사가 되어 버렸어요. 14일간만 이렇게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뭐 빨리 나간다 해가지고, 지금 누구 지지율이 이재명이가 높다, 뭐 윤석열이가 높다 해가지고, 그게 뭐 안철수가 지금 현재 뭐 중간에서 이제 몸값을 올린다 해가지고 전혀 그런 데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이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게 아니라고. 지금 큰 틀을 봐야 돼요. 인류 문화사적으로 큰 틀을 봐야 된다고. 거기 보면은 지금 현재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종교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종교 문제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보는 안목은 좁아요. 좁다고. 우리나라의 정치 평론가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뭐 일만 열었다면 그 박찬종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고시 상관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입만 열었다면은 여하튼간에 문재인하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엄청 싫어해요. 이재명 씨를 나는 좋게도 안 보고 나쁘게도 안 보고 나는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대장동 사건에 무슨 문제도 있기야 있겠지. 그러나 그분이 들어서 가지고 국민들이 말이야, 나도 성남시에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정도로 잘한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도 뭐 좀 의혹도 있지만은 그것만
100%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나는 그래서 이재명 씨의 그 좋은 점, 잘한 점 이것도 보고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이제 조금은 또 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박찬종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무조건 이재명 그 좌파 이것은 안 좋게 그래 보도를 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또 그렇게 또 올바른 후보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후보를 교체할 수도 없잖아. 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민주당 측에 이제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유튜브 방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김용민 씨라든지 김어준 씨라든지 뭐 기타 뭐 엄청 많죠. 많은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이래 보면은 종교를 언급을 안 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워낙 이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워낙 지금 말법이 되니까 참된 성직자를 우리가 진짜 찾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정말 참된 그 성직자를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옛날로 치면은 뭐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참 그런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 또 훌륭하신 스님을 정말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래 보니까 그 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에 그 몇십만 명을 신도를 가지고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뭐 뒷조사에 보면은 뭐 참 뭐 형편없거든요. 형편없다고. 일반 사람들보다 영 도덕적으로 못해요. 도덕적으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뭐 남자니까 남자 목사니까 여자와의 그 관계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좀 사람이 뭐 남성이 이제 여성을 봐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가질 수가 있지요.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그 한계를 넘었으면은 그 여러 가지 불행이 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곤란하잖아. 안 그래? 그렇게 할 때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이제 이런 예술의 경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쉽게 말해 탈선한 그런 것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집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3명인데 그 아들이 영 그 행적이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런 자기 아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목사님 밑에서 무슨 너무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종교의 그 어떤 그 내막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것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어떤 목사님이나 무슨 스님들 이런 걸 볼 게 아니고 여기서는 배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역사상으로 저명했던 그 목사님이나 스님은 또 훌륭하신 스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건 아니거든. 원효 스님이 분명히 있었잖아. 뭐 의상 스님도 있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그 스님 또 역사적으로 이 인류 문화사적으로 보면 성자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성자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볼 때에 그런 또 분명히 뭐 예수나 석가가 살아 이 역사상으로 엄연히 존재했다가 이제 뭐 다 열반에 들었거나 십자가형에 처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그 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할 때에 종교의 궁극적인 그 의미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그 결론은 뭐냐 말이야. 그렇게 할 텐데 아직 내가 참 말할 단계가 안 돼가지고 말을 이렇게 항상 외곽만 칩니다. 외곽만. 아직 말할 단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총 결론으로 이야기해요. 나는 항상 그렇게 중간 과정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말할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기독교의 결론이나 불교의 결론이나 결론은 그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건데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던 세상은 주역의 시대다 이 말이야. 선천이라고 한다고 그것을. 선천이 그 선천인데 이제 이것이 후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정력의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이 가고 후천이 오고 주역의 시대가 가고 정력의 시대가 올 때는 이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것이 종교의 총결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치평론가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래 보면은 무조건 입만 열었다면 윤석열이 안 좋은 점, 또 윤석열이 부인의 그 김건희의 어떤 학력 위조, 저 윤석열 부인 또 장모가 말이지 어떻게 살아온 내역에 살아오면서 정대택 씨나 또 노석봉님인가 그분들이 피해당한 그런 이야기 아주 그런 이야기만 쭉 이렇게 해요. 또 이재명 씨에 대해서 무슨 대장동 이런 이야기만 이렇게 하지 어떤 큰 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큰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인들은 이 종교의 길을 걷는 사람이 거의 있기야 있지. 일반인들은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그 가치 있는 삶이 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 때가 되면 죽는 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한 95%가 그게 맨 밑에 단계니까 속인이라 할 수 있죠. 속인, 범인, 소인, 대인이니까 속인이라 할 수 있죠. 95%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속인의 단계를 조금 벗어나면은 이 생각을 해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그렇게 할 때 예술과 음악만이 사람의 영혼을 신에게까지 이제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신성의 경지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제 사홍서원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성불의 단계를 성불이 이제 목표로가 되는 거지. 성불. 그렇게 하고 기독교는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는 이런 이제 삶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이룬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강정사는 천지의 홍원에 보답한 자가 없다 그랬다고. 천지의 홍원에 하늘과 땅의 그 큰 은혜에 보답한 자가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예수 이후로 이때까지 참 기독교인은 없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그러는데 그런 종교의 단계를 이제 벗어날 정도, 졸업할 정도가 되면은 이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올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나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한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지금 이름을 밝힐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전부 다 이래 보면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왜 가짜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권을 잡아야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권력이 있어야 바꿀 수가 있다고.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늘 그 자정을 통해서 이제
재수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되는가 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에 사면 복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해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돼야 정권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대통령이 돼야 각 장관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선거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칭 뭐 강정산을 얻고 내가 강정산과 똑같은 그런 강정산이 우주에서 최고 높은 신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강정산과 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 선거에 나가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이때까지는 0.00001%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병, 그보다 더 이제 초급살병이 오면은 이제 무슨 주문을 외워가지고 이제 살 수가 있고 또 어통을 이제 이렇게 집행을 해서 산다.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도비니까 그 비밀이니까 남한테 알려줄 수는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먼저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래 보면은 그건 가짜다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분이 딱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벌한 이 정치 현실판에 진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언론에서 보여주느냐고 안 보내주잖아. 암만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유튜브 상으로는 흘러다니는데 일반 국민들이 문제라고.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본 사람들은 깨어나는데 일반 대다수의 이제 국민들은 그냥 텔레비에 그 KBS, MBC 뭐 이 하다못해 무슨 헐쩍한 그런 JTBC나 채널 A나 이런 거 MBN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는 안 보내주니까 안 보내주는 요런 상태. 그리고 돈이 대통령 출마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최소한 500억 정도 들어요. 50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그것을 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련해야 되고 그 사람을 또 따르는 지지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이 정권을 잡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일단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권을 잡아서 5년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전 세계를 이제 극락화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할 때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디딤돌로 해가지고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겨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이제 통일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발표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는 분은 허경영 총재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참 그 인류사에서 말하시는 바로 그 주인공이 틀림없다 이 말이야.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바로 그분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한평생 그런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고 이래서 반드시 이분은 대통령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그냥 가고 있어요. 단지 지금 이제 텔레비에 지금 안 나오니까 우리가 텔레비를 보고 나면은 기분이 그래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안 좋으나 이것은 이제 그 극적 반전을 위한 하나의 그거니까 조금 참고 견뎌보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엄청 나도 오늘 그 허경영 총재님의 전화 통화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받고 지금 현재 움직이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지금 이제 많은 그 허경영 총재님의 진실이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급속도로 지금 코로나가 급속도로 번져나가듯이 이것이 허경영 허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막 퍼져나가고 있다고. 코로나가 아니고 허바이러스. 허경영의 이제 그 코로나, 허로나 허경영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고. 터져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이 이제 그 작년 총선에도 우리가 33가지 공약을 집집마다 엄청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많은 씨를 뿌렸고 또 이번 서울시장을 통해서도 이제 꽃이 폈고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단 말이에요. 이번에 세 번째니까 이번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저 TV 토론회야 나오겠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와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을 해보는데
말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오겠죠. 그게 진짜 1월 달에 볼만할 건데, 트럼프가 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인류 역사, 이제 전 세계, 전 세계 차원에서 이래 보면은 트럼프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한 짝이 돼가지고 세계 통일을 앞당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 미국에 돌아가는 사정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좀 요즘 잘 안 보니까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이 뭐 정말 뭐 앞으로 3년 더 할지 안 그러면 뭐 내일 모레라도 이제 그 미국에도 부정선거한 거는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밝혀져 가지고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도 하도 가짜 방송이 많으니까 내가 한동안 미국의 가짜 방송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확실한 것은 러시아 게이트를 이제 조작한 사람은 이제 힐러리하고 오바마가 한 거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밝혀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국의 사정은 내가 요즘 좀 관심을 안 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하여튼 간에 텔레비에 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정전으로 뭔가 이렇게 터질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나중에 이제 2월 15일이 정월 대보름인데 그때쯤 되면 이제 윤석열이가 TV 토론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더라도 3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 번 하면은 여기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허경영 총재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거기 지금 계속 억눌려 있는데 그때가 터지는 날이니까 거기 지지율이 엄청 올라가고 2번, 3번 하면은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때를 위해서 모든 역사가 흘러나왔으니까 사람들의 이제 신금을 울립니다. 진실은 또 반드시 이기니까 그래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재명 씨도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뭐 허경영 총재님에 비하면은 그 유치원 애밖에 안 되잖아요. 유치원 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재명 씨가 중도를 알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중도. 이 세상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뭐 그러나 그분이 나름대로 뭐 엄청 그 정의롭게 또 열심히 한 것은 내가 100번 인정을 하는데,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뭐 풍수, 지리 모든 것을 놓고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발바닥에 때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지금은 때는 바야흐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나라 국군 자체가 내년부터는 확 바뀌니까 완전 바뀌고 뭐 1년 만에 10만 불 시대를 빨리 이제 열어나가야 될 그 때니까 조금 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걸 알면서도 또 그래도 이제 뭐 윤석열이 몇 프로, 이재명이 몇 프로 하고 안철수는 조금 상승세고 심상정이가 뭐 나오고 그저 허경영 총재님이 빠지니까 기분이 안 좋다. 막 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상.